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지입니다. 네, 오늘은 137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준비한 그림책은 두루미 아내입니다. 두루미 아내는 글작가는 야가와 수미코, 일본분입니다. 그림 작가는 아카바 수에키치입니다. 이 작품은 일본의 옛이야기 그림책입니다. 네. 아카바 수에키치라는 분은 그림 작가시죠. 이 그림 작가의 수상 경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카바 수에키치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1980년에 수상하셨습니다. 그 다음 쇼가 쿡한 동아출판문화상 가작상 1962년 받으셨는데요. 일본의 신화와 전설 같은 색깔의 작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음 상케이 아동출판 문화상은 모모타로와 하얀용 검은용으로, 고단시아 출판문화상은 켄페이 에마키로 받으셨습니다. 쇼가쿠칸 회화상은 호만 연못의 가파로, 그 다음 브루클린 그림책상은 수호의 하얀 말로, 네, 그리고 국제 안데르센상 특별상 수상하신 것은 1975년이죠. 이외에도 작품들이 복숭아 동자, 혀잘린 잠새 등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어느 날에 도매 산골에 사는 요헤이가 화살을 맞고 쓰러져 있는 두루미를 발견하고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요헤이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친구들은 일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일본이나 나라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사는지 그 문화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여기 앞표지에 두루미 안에 이러면 두루미가 새죠. 네. 그래서 새깃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 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감을 짜는 분이, 여자분이 계시고요. 뒷표지를 보니까 뭔가 어슴푸레하게 아득히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종이에, 여기 그림 그리신 것도 뭔가 아주 오래된 듯한 느낌의, 확실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속표지, 면지에 보면 여기에 두루미 한 마리가 있죠. 그 다음 속표지에 두루미 아내가 있고, 이렇게 그려진 대나무 이파리 같아요. 나뭇 이파리들이 나뭇가지와 그려져 있죠. 눈이 많이 내리는 어느 두메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헤이라는 가난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초겨울 어느 날 요헤이가 일을 보러 마을로 내려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푸드덕 푸드덕 소리가 나며 두루미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두루미는 날개에 화살을 맞아 괴로운 듯 보둥거리고 있었지요. 요헤이는 다가가 화살을 뽑고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요헤이네 집 문을 톡톡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헤이가 이상하다 싶어 문을 열어보니 눈앞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서 있었어요. 저를 아내로 맞아주세요. 아가씨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녀렸습니다. 요헤이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기품이 있고 아름다운 아가씨였으니까요. 요헤이는 살며시 손을 내밀어 아가씨를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요헤이 총각이 아리따운 아내를 맞았다던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가씨는 검소하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두침침하고 스산하던 젊은이 집이 몰라보게 밝고 따뜻해졌습니다. 요헤이에게는 과분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가난했던 요해이는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었습니다. 겨울이라 일거리도 없었지요. 먹을거리마저 점차 동이 났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여자는 배를 짜는 법, 저도 배를 짜도록 하겠어요. 방 한쪽에 배틀이 마련되자 아가씨는 가리개를 세우고 요해이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배를 짜는 동안 절대로 들여다보아서는 안 돼요. 아가씨는 사흘밤 사흘낮을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덜커덩 턱 배를 짰습니다. 그러고는 나흘째 되는 날 초췌한 모습으로 가리개를 밀고 나타나 아무 말 없이 배 한 피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고 고급스럽던지 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요해이조차 그 은은하고 고상한 아름다움에 그저 눈이 휘둥그레질 뿐이었습니다. 요해이는 배를 가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배는 아주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돈으로 한동안 고생을 잊고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겨울이 다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점차 돈이 바닥났습니다. 요해이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여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가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한 번 더 배를 짜지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가씨는 또 들여다보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배를 짜러 들어갔습니다. 요해이는 멍하니 날이 흐르기만을 기다렸고요. 이번에는 나흘이나 걸렸습니다. 다시 배 한 피를 손에 들고 가리개 뒤에서 나온 아가씨는 이전보다 훨씬 야위어 그 모습이 가슴 아플 정도였지요. 배는 한결 아름답고 부드럽고 아른하게 빛나는 듯 보였습니다. 이번 배는 지난번보다 더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아내로군. 무거운 돈주머니를 메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요해이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볍고 발걸음은 흥에 겨웠습니다. 이웃에 사는 남자가 눈 덮인 산길을 걸어 요해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요해인의 생활이 옛날보다 넉넉해진 것 같아 넌지시 살피러 온 곳이었습니다. 요해인은 그가 묻는 말에 아내가 짜는 배가 비싼 값에 팔려서 그렇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허허, 어떤 시를 쓰길래 우리 마누라가 짜는 면배는 도저히 그런 값을 받지 못하는데 그렇게 신비로운 배라면 저 도성에 사는 부잣집을 찾아가 보지. 그러나 그 10배나 100배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어떤가 내가 다리를 놓아 범세 돈은 절반으로 나누고 말이야. 이웃 좋다는 게 뭔가. 요해이 눈앞에 황금빛 금은보화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가 이게 마지막이라고는 했지만 다시 한번 배를 짜주기만 한다면 더 없는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은 아가씨는 어째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요해이는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나쁠 거는 없지 않소. 사고 싶은 것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장사 미천으로 삼을 수도 있고 우리 둘이서 살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할 텐데. 아가씨의 말을 듣고 요해이는 일단 자기가 한 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앉으나 서나 돈 생각뿐이었죠. 그런 요해이를 눈물을 머금고 고통스럽게 지켜보다 못한 어느 날 아가씨는 끝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정녕 그렇다면 배를 짜드리지요. 정말이지 이제는 두 번 다시 배를 짤 수 없지만요.
기뻐하는 요해이에게 아가씨는 또 다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들여다보지 마세요. 요해이는 다급한 마음에 손을 비벼가며 기다렸습니다. 덜커덩턱 덜커덩턱. 벌써 닷새째. 지난번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현듯 배를 짤 때마다 야비어 같던 아가씨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대체 저 가리개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람? 실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배를 짤 수 있는 것일까? 기다리다 지친 마음과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해 요해이는 그만 가리개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아! 하고 안에서 소리가 나면서 동시에 요해이도 그만 뒤로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요해이가 본 것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피에 젖은 두루미 한 마리가 자기 깃털을 부리로 뽑아 배틀에 걸고 있었습니다. 요해는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요해이의 손에 배 한 필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하얀 바탕에 연붉은색이 은은하게 감도는 그 배는 마치 이 세상 것이 아닌 양 빛나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정겹게 속삭이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토록 부탁을 드렸건만 흉한 꼴을 보이고 말았으니 더 이상 인간 세상에 머무를 수가 없군요. 저는 언젠가 눈길에서 그대가 구해준 두루미, 당신의 친절한 마음이 그리워 그 마음만을 기리며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어이! 요해이는 후다닥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봄이 멀지 않은 저 먼 상등성이 너머로 날아가는 조그만 두루미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네. 이게 28, 29쪽이고요. 그 다음 30, 31쪽이 연결되어 있는데 네 쪽을 갖다가 함께 연결해 보니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두루미가 보였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